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유럽 다시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이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장중 고점도 돌파했던 그런 모습이 나와서 일단 미국 시장이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저께 제가 미국에는 지금 지난달에 약 한 31조 정도가 주식형 펀드로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상승의 힘을 발휘하고 있죠. 특히 오늘 장 끝나고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상향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죠.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미국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벤 버너키 의장이 상원에서 또 증언이 있었죠. 이 증언에서 역시 양적 완화 축소는 이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것이 시장을 좀 더 안정시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어저께 2만 4천 건 정도가 줄어들면서 33만 4천 건. 그러니까 한 주 전에는 늘었다가 바로 한 주가 지났는데 다시 감소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었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대체적으로 기업들이 낮은 기대치를 넘어서는 아주 상당한 실적을 보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상승을 했지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시장에서는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상당히 견고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시장은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장이 지난번에 출구 전략 언급이 있었을 때 정크본드에 투자하는 이 자금이 약 한 91억 불 정도가 4주 동안 시장에서 유출이 됐었는데요. 다시 시장이 안정을 찾으니 정크본드가 시장을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돈이 떠돌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국장은 아마도 유동성 장세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미국에서는 또 하나의 얘기가 논란거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달러화가 지금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것이 암흑기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향후 5년 내 암흑기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내용을 보면 결코 신뢰를 얻지 못한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마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달러가 암흑기가 올 거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지금 수출 산업에서 보면 제조업 비중이 1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조업 비중이 약 50% 정도를 차지해야만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서비스업만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재정 적자를 더 키울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미국은 상당한 달러의 가치가 안 좋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지금 미국의 국채 발행의 대부분을 소화해주는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죠. 중국도 신용경색으로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국채를 사줄지 일본이 계속해서 국채 사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달러화 가치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제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미국이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금리 인하를 거의 제로 금리까지 끌어온 상태에서 주가는 끌어올렸지만 경제가 완벽하게 살아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경제가 완벽하게 살아나기 전에 악재가 터져버리게 되면 미국은 방어할 능력이 없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시장을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마도 시장이 빨리 양적 완화 축소를 하고자 하는 것도 시장에 여유를 두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여유를 갖고자 하는 건데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미국의 달러화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 펄슨이라는 사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헤지펀드의 대부인데요. 이 사람이 금을 사라.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금은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금은 슈퍼사이클에 아마 진짜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서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돈을 3번 정도 시장에서 엄청나게 양적 완화를 통해서 풀었기 때문에 그 돈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게 되면 결국 금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없다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곧 올 거라는 걸 시그널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가의 상승입니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올려버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금 슈퍼사이클이 진행이 되면서 금가격은 상당히 많이 뛸 수 있다는 거죠. 존버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투자한 금의 65%를 손해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큰데요. 제가 볼 때 금은 사는 게 맞다. 주택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2006년도, 7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주택 가격이 47% 정도 더 상승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금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그 중국의 재정부장이 올해는 경기 부양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세 조정 가능성에 대한 것은 계속 열어놓고 얘기하는 모습이죠. 아마도 중국에서도 뭔가의 경기 부양책을 우회적으로 진행할 소지는 항상 열려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 일본 시장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이 강세장으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주가가 고점에서 빠지고 난 다음에 되돌릴 때 거래량이 없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상당히 둔화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관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일본 주가는 강세장으로 갈 것이다라는 한쪽 얘기가 있고 한쪽에서는 결국에는 아베노믹스 실패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아베노믹스가 그 실패할지 안 실패할지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차트로 본다면 일본장은 다시 제자리로 갈 것이다라는 것은 거의 확실할 겁니다. 왜냐하면 갭상승이 너무 많은 것은 꼭 메워주는 게 일본의 속성이라면 시간을 끌었을지 시간이 지나면 결과선 갭상승을 메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우리나라장이 의외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너무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왜냐하면 야간에서도 한 1,100개 정도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해주면서 플러스권을 유지하다가 아침에 시초가에 개파락으로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3,500개 정도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매도하는 게 결국 계산을 해보면 개당 한 1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서 매도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왜 그런 매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미국장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다시 반등을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선물의 움직임이 시장에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은 거의 확실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기술적 분석 해보면 지금 그 5일선과 이격을 줄이고 난 다음에 5일선을 밟고 뛰는 모습이었죠. 오늘 옵션 만기나 거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상대로 프랑스 이 양은 뚫어버렸죠. 장대 양보로 뚫어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영국도 역시 뚫은다 그럴 때 역시 뚫어서 올려 세우는 모습이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 위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 차트를 꼭 봐야 되는데 주봉인데요. 주봉 모습을 보면은 일단은 종가상으로는 지난번 고점과 거의 왔습니다. 그러니까 캔들상으로 고점은 못 왔지만 종가상으로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상승 각도로 봤을 때는 아마 쌍봉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차트인데요. 어저께 건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점을 높이고 가는 거에 대해서만큼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 그림상으로 봤어도 유로존과 이 키높이가 정말 다른 상황이죠. 어쨌든 추세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또 할 말이 있는데요. 이제 아침 방송에 제가 이제 오늘로써 마지막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에 또 만날 걸 기억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번에 정말 큰 상승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